우리나라 문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통을 지닌 옷과 집, 음식이 아주 다양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즐겨하는 전통 놀이도 많고요. 다양한 무늬의 전통 그릇이나 문양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멋을 알 수도 있어요. 전통 악기인 이 소고 안에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답니다. 재미난 우리놀이부터 알아볼까요? 자기 집에서 망을 튕겨 지나간 자리대로 금을 그어 땅을 차지하는 땅 따먹기. 한 친구가 술래가 되어 숨은 친구들을 찾아내는 술래잡기. 땅에 그림을 그리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돌을 던지고 주우며 노는 사방치기 등이 있어요.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들은 특별한 놀이도구 없이도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번에는 색이 곱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전통 옷인 한복에 대해 알아봐요. 남자는 머리에 복건이나 후건을 쓰고 저고리와 조끼를 입고 바지를 입고 놀이개를 허리에 차요. 여자는 머리에 배시댕기를 쓰고 저고리를 입고 치마도 입고 버선과 고무신을 신지요. 색이 다양하고 선이 고운 한복은 명절이나 가족 행사 등 특별한 날에 즐겨 입는답니다. 다음으로 맛나고 정겨운 우리 음식에 대해 살펴봐요. 고기를 재료로 하는 전통 음식으로는 갈비찜과 삼계탕이 있고요. 채소를 재료로 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김치와 비빔밥이 있어요. 이 밖에도 인절미, 약과, 식혜도 옛날부터 조상들이 먹어왔던 음식이랍니다. 친구들은 이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라면 모두 다 좋아한답니다. 친구들은 박물관이나 민속촌에서 우리나라 도자기를 본 적이 있나요? 여기 조선시대에 음식을 담을 때 사용하던 도자기도 있고요. 같은 조선시대에 용 무늬를 그려 만든 필기도구 정리용 도자기도 있어요. 이런 도자기들은 흰색에 흙이 투명한 유약을 발라 불에 구운 것으로 아름다운 색과 섬세한 무늬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때요? 정말 멋지죠? 오래된 시골 마을이나 한옥마을을 방문하면 우리 조상들이 살던 전통집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 기와집과 초가집이 보이네요. 기와집은 돌과 나무로 집을 짓고 기와를 얹은 집이고, 초가집은 황토흙으로 집을 짓고 볏짚으로 지붕을 엮은 집이에요. 이렇게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우리 전통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통 문양에 대해 살펴봐요. 다식에 찍혀있는 전통 문양과 복주머니에 새겨있는 전통 문양, 한옥 천장에 그려진 전통 문양, 놀이개에 새겨있는 전통 문양 등 우리 주변 곳곳에 다양한 전통 문양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아, 맞다! 선생님이 들고 있는 속어에도 들어있어요. 친구들도 주변을 잘 살펴보고 전통 문양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상징.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나라를 응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상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나라의 상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태극기랍니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으로 밝음과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성을 나타내지요. 태극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고, 건곤감리는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내요.
국경일이나 기념일에는 깃봉에 붙여서 태극기를 달아야 하고 현충일 등 슬픈 날에는 태극기를 한 폭만큼 내려 달아야 해요. 이번에는 애국가예요. 태극기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노래이지요. 애국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도 부르고 축구 경기를 시작할 때 3.1절이나 제헌절, 광복절에도 들을 수 있으며 운동 경기의 시상식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애국가는 경건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불러야 해요. 태극기가 있다면 바라보며 부르고 바른 자세로 서서 장난치지 않고 부르며 큰 소리로 씩씩하게 부르고 노랫말을 정확하게 알고 불러야 해요. 애국가는 4절까지 있으니 잘 익혀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불러보세요. 좋은 꽃향기가 나네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가 활짝 피어 있어요.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면하고 강인한 우리 민족과 많이 닮았지요? 무궁화는 5장의 꽃잎과 한가운데 커다란 꽃술이 있어요. 꽃잎은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답니다. 주변에 무궁화가 피어 있다면 친구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 외에도 다양한 우리나라의 볼거리와 문화유산이 많답니다.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 만장굴, 독도와 같은 아름다운 곳도 많고요.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화유산인 우리나라의 한글과 판소리 외에도 세종대왕과 같은 우리나라를 빛낸 분도 아주 많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상징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의 모습이겠지요? 통일. 선생님이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요? 바로 남과 북에 떨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방금 시청했기 때문이에요. 같은 민족이 이렇게 서로 헤어져 사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남한과 북한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통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요. 먼저 남한과 북한의 같은 듯 다른 생활 모습을 살펴볼까요? 남북한 모두 한글을 사용하고 김치와 밥을 먹으며 전통 옷으로 한복을 입어요. 하지만 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여행을 가려면 증명서가 필요하고 일하는 곳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일하는 곳을 정해주지요. 남한과 북한은 오랜 역사를 함께한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통일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지요. 기차를 타고 북한을 지나 유럽까지 갈 수도 있고 북한으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헤어진 가족들이 만나고 자신의 고향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럼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같은 민족임을 잊지 않도록 하고요. 또 용돈을 아껴서 북한 돕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선생님도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적어서 통일 비행기를 만들어 보았어요. 친구들도 통일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려보세요. 친구의 마음이 담긴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 머지않은 날 통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 비행기를 날려볼게요.